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8강 종합부동산세의 4. 부가징수 등과 5. 비과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냐.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원칙하고 예외가 있는데,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징수의 원칙은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 즉 과세권자가 부과하는 겁니다. 납세고세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서 받은 납세 의무자는 그 은행 가서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납세직 관할 세무서장이나 한국은행, 최신관서 같은 데 가서 납부를 하면 되는데, 원칙은 보통징수다. 그러나 예외가 있죠. 보통징수인데 본인이 굳이 신고 납부하겠대. 자, 그러면 예외로 가는 거예요. 자, 본인이 난 내 재산 내가 제일 잘 안다.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본인이 굳이 신고하고 납부하겠다고 하면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이때는. 자, 근데 왜 두 개가 구분이 되냐면, 두 개가 다른 게, 부가 징수한 상태에서 이걸 안 내면 이건 가상금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신고 납부를 했는데 미달되게 신고했어. 그때는 신고 불성 시 가산세가 적용이 돼요. 이게 더 벌이 세죠. 자, 보면 먼저 보통징수하고 신고납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징수는 납부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납부기간이 언제냐. 보통징수에서는 납부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지서는 그 전에 되어죠. 당연하죠.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납부기간이 시작되는 걸 1일을 얘기하죠. 그 개시 며칠 전? 5일 전. 재산세하고 똑같죠. 재산세 역시 재산세 납부기간 며칠 전? 개시 5일 전. 고지서가 들어가야 돼. 그 사람에게. 그 주소지로. 자, 누가 보낸다? 이건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보내는 거예요. 돈 내라고. 자, 영수증을 보내면 그거 갖고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개시 5일 전까지 이제 부과를 하는데, 주택하고 토지별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분해서 총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얼마인지 개시 5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면은 돼요. 또 나온 거를 만약에 본인이 돈이 당장 마련할 돈이 없다는 거에서 못 냈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적용이 된다? 가산금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가산금. 보통징수 방법이잖아요. 가산금 몇 프로? 3%.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했어요. 자,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자, 그럴 때는 신고납부를 본인이 굳이 하겠대. 그러면 신고납부하는 신고기간이 있을 거예요. 신고기간. 이 신고기간이 바로 똑같아요. 신고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내야 될 거하고 고지서 날라온 게 가격이 다른 거야. 낼 돈이 많은데 적게 나왔어. 그럼 나중에 또 가산금 내려면 머리가 아프니까 미리 이때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낼 세액이 적은데 많이 부과가 된 거야.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는 자기가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한 거예요. 그러면 요 납부기간 12월 1일부터 15일, 신고기간 12월 1일부터 15일 같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신고 또는 납부기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 또는 납부기간. 자, 요 기간 동안까지 누구에게 신고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돼요. 관할 세무서장. 취득세에서는, 지방세인 취득세에서는 특강도 시청, 시장, 군수에 가서 신고했습니다. 위임을 받은 시장, 군수에게. 근데 여기서는 관할 세무서에 가서 작성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고 요 신고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납부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신고 납부를 하는데 만약에 신고 납부를 좀 잘못을 했어. 무신고는 없어요. 무신고. 왜냐, 보통징수 일단 날라왔으니까 무신고는 없는데 부당하게 과소신고할 수가 있잖아요. 자,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는 경우. 자, 이 부당 과소신고는 국세 그거 똑같아요. 몇 프로? 40%입니다. 40%. 부당한 거니까. 자, 그러나 일반 과소신고로 하는 경우도 있죠. 일반 과소신고. 이럴 때는 10%입니다. 무신고인 경우는 20%지만
10%예요. 자, 그리고 납부를 안 했어. 자, 신고는 했는데 납부 불성실일 경우에는 납부 불성실은 국세나 지방세 다 똑같아요. 그 납부에 대세, 미달세액권은 미납세 곱하기 몇? 만분의 3을 곱하고 납부 지연 일자를 수를 또 곱해주면 됩니다. 그 해당하는 금액만큼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징수를 하는데 이 부가징수가 이렇게 되니까 보통징수의 경우에는 보통징수든 요거는 누가 결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표준하고 세율을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겁니다. 결정을 해서.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경우 이미 신고 납부를 했는데 미달됐다든가 아니면 결정해서 이미 부과했는데 과오가 있다든가 이러면 관할 세무서장은 뭐 할 수 있다? 경정. 한 번 고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경정이라고 그래요. 경정해서 다시 고지서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경정 가능하다. 이미 경정해서 고지서 발부했는데 또 오류가 나왔어. 그러면 다시 한번 경정 고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런다? 재경정. 재경정 역시 가능하다. 또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수정 해석에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그래요. 경정에는 재경정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합산 배제 주택가 있었죠. 합산 배제하는 기타 주택, 합산 배제하는 주택,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그거 중에 기억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합산 배제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미움집인가? 기억에 가정보육시설, 보육시설용 주택. 그래서 면제를 받았는데 요게 또 다시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로 바뀐 경우, 그때는 경감받은 세액 플러스, 자, 이것이 경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을,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을 때, 그때는 경감받은 세액 있죠. 경감받은 세액 플러스 그 이자도 내야지. 그동안 그 돈을 안 내므로 인해서 받은 혜택, 이자 상당액이랍니다. 이자 상당액도 추징을 해야 돼. 더 추가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걸 계산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물납하고 분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물납하고 분납. 우리 재산세 배울 때 물납하고 분납 배웠죠? 거의 비슷해.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그거만 유의하면 돼요. 유일하게 그게 양도세, 재산세 다 똑같은데 종부세에서만 달라요. 또 하나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납은 물건으로 대신 종합부동산세를 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건 물납은. 자,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될 세액의 기준이 있어야겠지.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인데 50만 원 부동산으로 하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기준이 있어. 얼마?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 1천만 원까지는 초과란 뜻입니다. 1천만 원까지는 물납이 허용이 안 되고 1천만 원을 넘어서야 돼. 1,001만 원 최소한.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초과하는 게 물납이 되는데, 물납을 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로 가서 세무서장님, 내가 대신 부동산을 넣으면 안 될까요? 그 세무사장이 뭐라 그래, 그거를. 글로 쓰라고. 여기 양식이 있으니까 신청서 내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이 서면으로 하는데, 그 신청서를 어느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납부 또는 신고기간이 있었죠. 납부 또는 신고기간. 여기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요 사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돼. 저 신청서 작성해서 내라는, 물납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라는 얘기입니다. 양식이 다 있어요. 세무서에 가면.
자,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제출을 받으면 며칠 이내 관할 세무서장 답변을 줘야 될 거예요. yes, no를 줘야 돼. 관할 세무서장은 이렇게 서면 제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답을 줘야 돼. 답을 줘야 되는데, 그 허가할지, 허가 여부, 허가를 한다, 안 한다를 14일 이내에 역시 말로, 전화로 허가합니다, 불허가합니다. 이게 아니라 서면으로 옛날 통지라고, 옛날엔 다 통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민법도 통지했는데 요즘은 다 이 법률 용어를 쉬운 한글로 바꿉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서면 통지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종합부동산세도 아마 바뀌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통지한다, 알리다 다 같은 말이에요. 서면이니까 우편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만약에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가 없어, 아무 답이 없어, 그거는 허가한 걸로 본다야. 말 없으면 허가예요. 말 없으면. 부동산 고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우리가 내가 토지를 거래해야 되니 이 토지거래 계약을 허락해 주십시오, 허가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14일 이내에 답을 줘야 돼. 근데 답이 없어. 그럼 허가한 거야, 안 한 거야? 허가한 거야. 그것도 원칙이 그래. 거의 비슷해. 관공서의 원칙은 허가한 겁니다. 자, 그때는 물납을 허가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물납을 이렇게 하는데, 그 물납 허가 신청한 재산이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취득할 수 있으면 허가하면 되고, 국유재산으로, 국세니까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안 했어도 취득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허가를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에 한해서만. 예를 들어 물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기 비행기로 대신 낼까요? 그러면 허가를 안 해도 그거는 의미가, 허가를 해도 안 해도 허가를 발송을 안 했어. 발송을 안 하면 한 걸로 보지만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어. 그럴 경우에는 허가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분납은, 자, 분납은 재산세, 물납은 분납은 분할납부제. 분납은, 자, 분할납부, 분납, 재산세가 거의 비슷해요.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500만 원, 세금이 요건 500만 원을 초과해야 돼. 초과. 그러면 그 기간, 납부 신고 또는 납부 기간에 한 번 내고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는 기간에 내라라고 허락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나눠서 내겠다는 거예요. 물납은 한 번에 물건으로 내겠다는 거고, 부동산으로. 분납은 좀 나눠서 내겠다는 거예요. 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럼 분할납,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럼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 최대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 50%.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 원은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만 분납 기간에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800만 원을 내가 납부할 세액이면은 요 납부 기간 12월부터 15일까지는 얼마를 먼저 내야 돼? 500만 원을 먼저 내, 무조건. 500만 원까지는 분납이 안 되니까 500만 원 내고 나머지 300만 원, 요 300만 원을 분납하는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기간에 내라 하고 주면 그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는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요때는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이제 분납하는 기간에는 걸 요거를 50% 이하로 결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대 50%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이야. 자, 2천만 원, 여기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1000만 원 이하니까 1200, 800 이렇게 결정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부분 납부하겠다는 사람이 분납 신청을 하면 대부분 허락해 줍니다. 세금 내겠다는 건데, 당장 돈이 없어 못 내는데, 허락 안 하면 돈을 안 내겠다는데 대부분 허락을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러나 최대치가 50%다.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앞에는 무조건 500만 원, 뒤는 나머지 금액. 요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분납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납 기간. 자, 이 분납 기간. 얼마까지? 즉, 납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부터 얼마의 기간을 더 주냐예요. 이 분납 기간인데,
이 납부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 분납 같은 경우는 최대 2개월이에요. 2개월 이내. 즉, 이 기간으로부터 납부기간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기간을 따로 정해줍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제가 재산세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캐치한 분도 있을 거예요. 재산세에서는 이거 45일이었어요. 재산세에서의 분납은 재산세에서는 45일. 2개월이니까 90일이야. 2배를 더 주는 거예요. 2개월이면 60일. 15일. 보름 정도를 더 주는 거예요, 사실. 보름 정도. 요건 2개월이고, 재산세는 45일. 양도소득세도 물납하고 분납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물납하고 분납이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금액 다 똑같아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다 물납과 분납의 금액은 다 똑같아요. 같은데, 유일하게 종부세 분납만 2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45일이야. 양도소득세도 또 그때가 설명하겠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는 재산세, 일단 여러분이 아직 재산세하고 우리가 좀 종부세만 배웠으니 양도소득세는 또 그때 가서 배우자고요. 헷갈리니까. 재산세는 45일 분납기간이. 그러나 종부세는 2개월. 요거 비교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세법 문제는 비교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 지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문장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부가세. 종합부동산세도 부가세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만 딱 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부과된 세액이 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내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금액을 종부세액이라고 해요. 자, 종합부동산세액을 내면, 자, 요거에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부가세 내는 거예요. 부가세로는 뭐가 있냐면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몇 프로? 20%. 자,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의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됩니다.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고지서가 날라갈 때 종합부동산세만 표기가 돼 있겠어요? 농어촌 특별세도 같이 표기돼 있겠어요?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낼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이야.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20만 원 되는 겁니다. 다 합해서 120만 원 납부하라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고지서에.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 부가세는 뭐였어요? 자, 지금 우리가 종부세는 부동산. 자, 부동산이 재산이잖아요, 재산. 자, 부동산을 상대로 하나는 국세가 있고, 하나는 지방세가 있었잖아요. 이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예요, 재산세. 자, 그러면 재산세액에 대해서, 이것도 부가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가세가. 재산세에 대해서. 부가세가 있었죠. 그 부가세가 지방세니까, 이건 지방하고 관련된 세액을 낼 거예요. 이것도 20%. 내기는 20% 똑같습니다. 요거 농어촌도 국세야, 이건 국세. 그러니까 국세로 가는 겁니다. 뭐가 있었죠? 재산세, 부가세 20%. 지방이니까 당연히 지방자 써주고 지방교육세 20%. 이 비과세는 따로 비과세 한다라고 규정된 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준용. 지방세법에 비과세하는 이 재산세에서 나온 거니까 종합부동산세도 토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지방세 제한 특례법에 재산세에 대해서 비과세 아니면 뭐 감면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뭐 경감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역시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비과세 규정이고, 그리고 다만 준용을 하되 그 종합부동산세 그 재정 목적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이 비과세 감면 규정들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단서 정원을 달아서 준용을 하되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액부증사하고 관련해서 이게 지금 부동산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은 주택하고 토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재산세, 지방세입니다. 이건 지방세로서의 재산세고, 또 하나는 요거에서 파생돼서 종부세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이건 국세예요. 국세 되는데, 재산세에서는
소액 부징수 제도가 있어요. 소액 부징수. 그래서 2,000원. 자, 2,000원. 문제. 이하 미만. 2,000원까지는 걷어 무조건. 2,000원까지 걷어요. 2,000원 미만일 때 부징수하는 거예요. 2,000원 미만일 때. 잘 생각하면 미만이지 이해가 갈 거예요. 2,000원까지는 걷어. 그러니까 2,000원 이상은 걷어. 2,000원 미만일 때 부징수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액 부징수 제도가 종부세는 있다 없다. 종부세는 소액 부징수 제도 없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재산세나 종부세나 부동산, 즉 주택하고 토지를 공통 분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규정을 종부세에서 많이 차용을 해요. 하는데 안 하는 것들이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소액 부징수 제도예요. 종부세는 2,000원 미만이어도 부과한다. 신고해야 되고. 근데 2,000원 나오는 종부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이없어. 그러나 원칙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종부세는 소액 부징수 제도 있다 없다? 없다. 재산세는 있다. 2,000원 미만 안 걷는다. 자, 오늘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24강 쭉 같이 25강부터 배웠습니다. 25강 종합부동산세 개요를 배웠고 26강에서는 주택에 대한 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서 배웠고 27강에서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28강에서는 부가징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가징수하는 게 보통 징수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본인이 굳이 그 납부기간 신고하겠다면 이게 신고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뭐도 해야 된다?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납과 물납에 대해서 같이 배웠는데 특히 물납 같은 경우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까지는 물납 허용이 안 되고 초과 분납 역시 500만원 초과 500만원까지는 분납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분납하는 경우에는 2개월 납부 기간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해주는데 재산세에서는 분납이 45일이더라. 비교해서 반드시 알아주시고 소액 부징수는 재산세에서는 소액 부징수가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소액 부징수가 없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부터는 소득세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